여러분,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53분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동반 급등세, 증선이 앞두고 기대감 실렸나. 자, 3월 회계 이슈 마무리하고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주가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와서 참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나 싼 가격대에 있어요. 아직도 17만 1,000원. 정말 너무나 현저히 싼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 이슈 마무리하고, 그리고 합병하고요. 그리고 항상 언급드리죠.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2022년도가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진단키트를 통해서 폭발적인 실적을 1분기에 찍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분기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성장과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흡입형에 대한 기대감. 얘는 기대감이니까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2022년도 정말 기대할 게 많고요.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남을 확률이 높죠. 거의 확실성의 영역입니다. 풍토병은요. 그래서 보급형으로서 또한 우리의 캐시카우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3월 그러므로 인해서 분기점 이 회계 마무리 짓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정확하게 맞은 가격대가 매물이에요. 지금 보면 이 지금 녹색 선 60일 선이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매물입니다. 이 매물 보이시죠? 일봉상 매물. 여기 좀 매물이 두둑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은 거고요.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계속 추세적으로 되면서 이 물량 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기를 기대해 볼게요. 지금 미국 선물인데요. 다우가 거의 다 다우, S&P, 나스닥 다 약보합권에 있거든요. 나쁘지는 않아요. 내일 장 끝날 때 봐야 되겠지만은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제가 계속 언급 드리고 있어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파월 3월 기준금리 0.25% 지지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게임 체인저다. 상황 따라 그 이상도 검토하고 양적 긴축을 수반하고 인플레 올해 정점 후 하락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 영향이 불확실하다. 경제가 예상 못한 방식 전개 가능성. 자, 우리가 예상했던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상황 따라서 지금 물가가 급하게 튀면 금리 올릴 거야. 그리고 양적 긴축도 동반을 할 거야.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면 다시 무역 재개가 되면서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들의 영향이 잘 돌아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좀 줄어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 영향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경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이다 라고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려요. 금리 급하게 못 올립니다. 못 올려요. 그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래요. 2008년도 이전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8년도 이후에는 연준의 입장이 14년째죠. 22년도니까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 양적 완화, 돈을 찍어대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한번 찍어대는 거는 멈추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회수하겠지만 그 회수되는 물량이 작지 않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있고요. 여기 핵심만 좀 보게 되면은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 높아질 경우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물건 그간의 채권 매입으로 비대해진 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병행할 것이라 의미로 해석된다. 거의 9조 달러에 달한다. 제가 그 그림 한번 보여드렸었죠? 2008년도 이전에 굉장히 약수했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3번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4조 5천억 달러, 2015년도 기점에
그리고 17, 18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3조 8천억 달러, 1조 달러도 못 죽이고 다시 2020년도에 다시 지금에 이르러서 9조 달러에 이르른다. 이때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양적 긴축을 한다 그랬는데 고작 7천억에서 8천억 달러 줄였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제가 계속 보자고 했죠. 그리고 명분은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중간 선거.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명분.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경제가 빠그러져요. 경제가 빠그러지면 누구나 좋아할 사람들이 없겠죠.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요. 명분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속되는 전쟁, 제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것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매우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 같다. 다만 그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한 정책 지원은 없앨 필요성은 변치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3월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합니다. 테이퍼링, 먼저 양적 완화 규모를 계속 줄이다가 멈추고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 양적 긴축하겠다 하는데 명분은 지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계속 뺄 길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언급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원격 의료 위한 재택 피검사 개발 3년 내 성패 결정.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이 미래 원격 의료에 기여할 재택 피검사 기술의 개발 성공 여부가 3년 안에 결정된 것으로 내다봤다. 3일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EY에 따르면 서정진 회장은 최근 EY와 인터뷰에서 가정에서 피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한 3년 뒤에 내가 성공했다고 뉴스가 나오면 성공한 거고 아무 말도 안 나오면 실패한 거다라고 말했다. 서정진 회장은 원격 의료 기반 헬스케어 벤처를 창업하기 위해 2020년 말 셀트리온을 떠났다. 원격 의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 한 방울로 다양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재택 피검사 기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정진 회장에 따르면 아직 이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우주공산 아무도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고 선점이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서 회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정에서 피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그런데 혈압검사 없이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모든 세미나에서 원격 진료, 인공진료, 원격 진료를 이야기하지만 검사 데이터가 없는데 의사가 어떻게 진료를 하고 의사가 원격 진료를 못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원격 진료를 하겠냐. 이제는 거기에 누군가가 또 도전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도전을 또 해야 한다. 현재는 기존 피검사의 기술의 개발이 실패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게 끝나면 세계의 과학자들을 다 모아서 답이 나올 때까지 끝없이 연구하고 토의할 것이다. 거기에 개인 돈을 한 500억 원 정도 투자하려고 한다. 서 회장이 원격 의료를 포스트 셀트리온의 목표로 삼은 까닭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 창업 당시 고령화 시대가 오면 의약품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생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원격 진료가 부각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 회장은 20년 전 고령화 시대가 오면 우선 의약품 퀄리티를 지키면서 코스트, 비용을 낮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모토이죠. 가격 경쟁력,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효능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모토이죠. 원격 진료, 더 나아가 AI 원격 진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원격 진료가 시작되기 위해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먼저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돼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환자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돼야 된다.
데이터 선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는데 79억 명 혈액 데이터 선점. 이 데이터를 선점하는 게 앞으로 이미 다가온 4차 산업의 바로 땅 따먹기의 선점 견제기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료 정보를 원격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약을 이커머스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 간호사, 정부, 환자, 기업들이 서로 원격 의료 역할 면에서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서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20대의 서정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했다. 혼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세계의 벽이 높지 않으니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 회장은 농담 삼아 젊었을 때 너무 놀지 말라고 하고 싶다. 나는 너무 놀았던 것 같다.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니 싫어하더라고 마무리했다. 예전에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었죠. 4차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죠. 혈액 검사 스타트업. 소량의 혈액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 병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 IoT 플랫폼. 전 세계 79억 명의 유전자 데이터. 바로 4차 산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 먹거리이자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의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있죠. 조금 이따 테슬라를 언급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에서는 현재 서정진 회장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 공산의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4차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원유이자 돈이자 물질이자 기본 가치입니다. 자, 테슬라를 통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테슬라의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매출액이 원화로 환산을 해서 64조 7,867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대략 한 7조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10%가 조금 넘죠? 그리고 시가총액과 기업가치와 PER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은 무려 1,094조입니다. 매출액이 64조, 영업이익 7조가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가요. 대략 한 1,100조. PER 175배, 176배 정도가 나옵니다. 얘는 차량, 전기차 테슬라의 판매 대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데이터를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를 한번 보게 되면요. 시가총액 38조, PER 7배, 매출액 117조가 나와요. 매출액이요. 영업이익이 한 7조, 그리고 순이익이 한 6조 5천억 나오는데요. 얘는 시가총액이 38조이다. 테슬라는 아까 1,000조로 의미했었죠. 다시 테슬라를 보게 됐었을 때 1,000조. 이거는 4차 산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 전쟁이다. 이걸 공간으로 언급드리면 내 손의 전쟁. 얘는 이미 끝났다. 구글과 애플에 의해서. 그리고 자동차, 집, 사무실, 공장, 도시, 공간으로 언급드린 겁니다. 크게 자동차는 아직 선점이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가 달라두고 있는데 이 안에 이 자동차의 선점 속에서 테슬라의 데이터, 부가가치, 이 선점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가총액이 나타내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예전 벤츠 DT 회장이 그랬죠. 자동차는 더 이상 오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솔린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부가가치는 곧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 곧 4차 산업은 데이터 선점 전쟁이고요. 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결됩니다. 이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뻘짓거리라는 게 아니라 이 원격 의료, 혈액검사 스타트업, 4차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혈액 데이터에 대한 선점, 그 부분에 대해 도전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면 그리고
EY와 인터뷰하라 그러죠. 세계 4대 회계법인이 바로 EY입니다. 세계 4대 법인 한영, 우리나라에서는 한영과 조인트가 되어 있죠. 바로 세계 4대 법인에서 인정을 하고 상을 받았는데, 자, 이제 3월 안에 회계 이슈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언급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데이터니까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4차 산업은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바이오와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더 연관지어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의 D1 칩 세부사항 공개.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칩이 엄청나게 크죠? 이 칩에 25개의 D1 칩이 들어가 있다. 테슬라의 AI 데이, 인공지능 데이에서 오토파일럿 부분 상급 디렉터로 이 사람,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이 칩을 발표를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겠죠. 당연히 인공지능이 거기엔 핵심이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가전 제품이잖아요. 하나의 로봇이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2년 전부터 차량 탑재 시스템용으로 자체 개발한 AI 칩을 탑재하고 있다. 이 도조, 요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25개의 칩이 들어가 있는데 도조는 테슬라 전기차를 구동하는 슈퍼 컴퓨터이다. 그래서 옐런 머스크가 CEO가 2019년부터 도조라고 자주 자랑하는 것이었지만,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볼게요. 바로 DY1 칩, 이게 지금 2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이게 어떤 정도의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 이 도조 초당 100경회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진 그런 신경망의 슈퍼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자, 볼게요. 이 D1 칩은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에 내장된 칩이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만 좀 보자고요. 여기에 트랜지스터 개수가 몇 개 들어가냐 하면 D1의 연산 처리 능력, 여기서 칩 사이즈와 트랜지스터 개수가 무려 500억 개가 장착됩니다. 반도체에 이 칩에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장착된다고 해요. 대단하죠? 자, 이거를 인공지능과 이미 와 있는 4차 산업에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왜?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고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또 혈액검사 서정준 회장이 투자하고 있고 같이 연관지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고요. 지금 보시는 게요, 사람의 머리, 바로 뇌입니다. 뇌에는 대뇌, 중뇌, 소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시상, 하부, 뇌와 수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거는 신경세포, 즉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30억 개. 그리고 사람의 지능도 이 뉴런 세포가 붙었다가 떼어졌다가 붙었다가 떼어졌다가 하면서 바로 지능을 갖는다고 해요. 이것 또한 0과 1의 이진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30억 개 곱하기 10을 하면 약 300억 개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 대한 지능, 인공지능의 지능도 하나의 칩, 이 칩에 바로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칩이 생각하는 방식도, 기계가 생각하는 방식도 이 트랜지스터가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지능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0과 1의 이진법이라고 하죠. 즉, 빛 그로스, 반도체에 대한 성장률, 이 빛 그로스는 단 한 번도 반도체가 나온 이후로 역사상 줄어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칩 안에 과연 이 사람의 300억 개, 이거를 능가하는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자, 아까 테슬라의 AI, 거기 다 보셨죠? 한 개의 칩 안에 과연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테슬라의 D1 연산 처리 능력, 칩 사이즈와 트랜지스터 수는 500억 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다시 한번.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사람의 용량에 들어가는 0과 1의 조합. 이 70, 여기 뇌의 용량을 뛰어넘는 한 개에 들어가는 칩에 바로 트랜지스터가 이미 500개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말.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해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말한다. 즉, 특이점이란 미래학에서 문명의 미래 발전에 가상지점을 뜻하는 용어로서 미래의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변화함으로써 그 영향이 넓어져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하는 기점을 뜻한다.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계속해서 전 세계의 문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죠? 제품 개수 곱하기 시장 점유율에서 네트워크 참여자 수 곱하기 트래픽 양, 요거에 대한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큰 그림에서 시간차를 두고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선점해내기 위해서 혈액검사, 전 세계 79억 명의 혈액검사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서정진 회장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셨으면 합니다.